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로남불, 세상의 중심은 윤석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고소장을 남발하며 입틀막을 하고 나선 대통령.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모두 3,1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수사 사상 역대 최고의 개인정보 수집 기록인데요.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공안 정권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개인정보 수집은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황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국내 3사의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개인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 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워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자 정보로 성명, 전화번호라고만 적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 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는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3,100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정화 의원은 검찰이 개인의 민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할 전방위적 불법 통신 사찰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지난주 국가인권위도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황정화 의원은 오늘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긴급 상정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긴급 상정안을 받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효능감인 거죠. 민주당은 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황정화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 드립니다. 일단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서 영장주의 도입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긴급하게 상정되었고 논의돼야 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자료 화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봐주십시오. 저희 의원실이 과방위 의결을 통해서 지난번에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 언론인들 약 3,000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번호 2024-87, 2024-116, 2024-117에 관한 내역입니다. 검찰이 대상자들에게 수집했다고 통지한 내역은 성명, 전화번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 주민번호 같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개인정보까지 무더기로 수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통신 3사에서 검찰로 넘어간 주소, 주민번호 건수만 6352건이 넘습니다. 검찰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 사찰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사찰할 거면 통제하겠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이 대규모로 주민번호와 주소를 수집해 놓고 대상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묻지마 사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검찰이 주민번호, 주소 수집한 내역을 통신 3사에서만 전화번호 기준 최소 3,176명을 넘어섰고 알뜰 통신사업자 등 기타 전기통신사업자들을 포함해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시행령에 기대서 불법적으로 대규모 사찰을 시행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대규모 사찰, 민주화 이후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가 없으니 듣도 보도 못한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검까지 추진해야 될 급의 묻지마 사찰 게이트입니다.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 네, 1분 더 드리세요. 검찰이 수집하는 통신자료 조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권위,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수 언론까지 모두 무소불위의 권력에 묻지마 사찰식 통신자료 조회에 우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통신자료 영장주의 도입을 위한 법을 긴급하게 상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들에게 수사심의위원회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며 관여하지 않겠다라며 전례를 볼 때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원석 총장은 이날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워딩은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서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한 것에 이어 또다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냥 똑같은 검사 나부랭이였던 거죠. 총장님, 그 수사팀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무혐의로 이 결론을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또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선수재랑 변호사법 위반도 모두 포함시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씀이 수사심의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입니다. 총장님 임기 내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앞서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신 진상파악 과정은 수사심의위원회 결론 이후로 미뤄지는 걸까요? 앞서 진상파악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총장님이 그 수사팀 보고받고 뭐 법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좀 수긍하셨다고 했는데 수긍 못하신 부분도 그럼 있으신가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바깥의 의견까지 충실히 들어서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은 지난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수사심의위에 붙이겠다고 밝혀 퇴임 전 마지막 승부수로 봤는데요. 그러나 이 총장의 그동안 행보로 보아 기대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명분 쌓기 쇼인 거죠. 검찰총장을 패싱한 검찰의 김씨 특혜조사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정성을 갖추는 모양새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수심위 현안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9월 첫 주에 심의 기일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서 대검은 지난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하여 수심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냥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쇼였던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건데요. 이로써 검찰의 또 하나의 역대급 흑역사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게 됐습니다. 권력에 기생했던 계검이라고 말이죠.